또 해야 됩니다. 이런 경청을 하면 더 좋아요. 엄마 나 굉장히 오늘 학교 가기가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녀가 오늘 학교 가기가 싫구나 라고 리피트 해주는 것, 그 아이의 감정, 그 아이의 정서를 리피트 해주는 것은 매우 좋은 경청이자 적극적 경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경청은 코칭에 있어서 질문과 경청으로 이루어진 것이 코칭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러면 질문이 중요합니까? 경청이 중요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경우가 많아요. 100% 장담해서 말씀드리는데 질문보다는 경청이 훨씬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경청이 되지 않는 사람은 질문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질문이 잘 안 돼도, 아직 잘 몰라도 경청이 되는 사람에게는 코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청이 되면 80%는 성공한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의 비율을 부모가 20, 자녀가 80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말이 없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부모가 먼저 긍정을 해야 되고, 부모가 먼저 자녀에게 다가가야 되고, 부모가 먼저 자녀가 말을 안 하고 만약에 웅크리고 있다. 기분이 안 좋니? 영희가 오늘 기분이 안 좋은 것 같은데 정말 그런 거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이런 것은 굉장히 좋은 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대의 기분을 물어보는 거. 그래서 자기 입으로 자기 기분, 감정의 이름을 말하도록 하는 거.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감정 코칭에 대해서도 제가 특강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그때 굉장히 중요한 이슈로 보충 설명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 경청을 하게 되면 아이가 말을 하면 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부모도 있을 거예요. 말을 하는데 평소에 내가 하던 대로 말하면 아이는 별로 반응이 안 좋아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우리 교재에 보면 아마 40페이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우리 교재 40페이지에 보면 그로우라고 하는 코칭 모델이 나옵니다. 대화의 모델이 나와요. 그래서 1번 목표, 골, 그 다음에 2번 현실, 리얼리티, 3번 선택, 옵션, 4번 의지, 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골, 리얼리티, 옵션, 윌을 첫 자를 따서 GROW, 그로우라고 하는 코칭 모델입니다. 그로우 모델인데요. 대화법이죠. 이 그로우의 순서대로 자녀에게 이야기를 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골은 뭐냐면 학교가 가기 싫다라고 하는 자녀가 있어요. 학교가 가기 싫구나. 그러면 학교가 가기 싫은 자녀의 골을 부모 코치가 돼서 도와줘야 되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만약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다면 영희야 뭘 도와주면 좋겠니? 라고 물어보는 게 골이에요. 다시 말하면 해결하고 싶은 문제가 뭐니? 이런 거죠. 아이가 만약에 학교 가기 싫어요 라고 하면 이미 골은 나온 거죠. 학교 가기가 싫구나. 그러면 이제 골이 끝났으니까 현실, 리얼리티로 물어보는 거죠. 리얼리티는 현실인데 어떤 현실이냐면 자기의 목표, 그러니까 학교를 가긴 해야 되는데 가기가 싫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가 가기 싫은 어려움은 왜 생긴 거니? 이런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현실적인 어려움이 뭐야? 목표를 이루는데 방해물이 뭐야? 학교를 가기 싫은 이유가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러니까 고를 방해하는 발목 잡고 있는 현실은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딱 한 번 물어보는 게 아니라 또 계속 물어봐서 없을 때까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학교 가니까 선생님이 계속 혼만 내고 아이들은 내 도시락 몰래 빼먹고 누가 내 노트에다가 낙서해 놨어. 내 연필도 하나 없어지고. 우리 영희가 그래서 학교 가기 싫구나. 또 다른 건 없어? 아이들이 놀려 쉬는 시간에. 그랬구나. 영희가 그래서 가기 싫었구나. 쉬는 시간에 놀려서. 이렇게 리피트하는 거 좋다 그랬죠. 그러면 또
다른 건 없어? 이렇게 없을 때까지. 없어, 엄마. 이렇게 나올 때까지. 그렇구나. 우리 영희가 그래서 가기 싫었구나. 자, 그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영희가 학교 졸업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떻게 엄마가 도와주고,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하나씩 하나씩 한번 우리가 함께 이야기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자, 엄마가 먼저, 영희한테 물어봤긴 했지만, 영희가 먼저 대답할 수도 있고, 영희가 좋은 생각이 안 나면 엄마가 먼저 이야기해 줄 수도 있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겁니다. 요걸 뭐라고 하냐면 핑퐁이라고 합니다. 핑퐁이 뭐예요? 탁구 치는 거죠. 탁구. 아이가 아이디어를 내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가 학교 가긴 싫지만 그래도 학교를 가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너가 학교를 갈 수 있겠니라는 질문인데, 아이가 말을 잘 한다면 아이한테 물어봐서 답을 듣는 거죠. 근데 아이가 말을 잘 못하고 어쩔 줄 모르고 있다면 엄마가 먼저 답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엄마 같으면 이렇게 해보고 싶은데, 아이들이 놀리는구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이야기를 말씀을 드려보면 어떨까? 이렇게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엄마 같으면 그렇게 할 것 같은데, 학교가 가기 싫구나. 그럼 엄마랑 같이 갈까?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줄 수도 있죠. 그러니까 하나를 내도 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신중한 아이들, 뒤편에 할 건데, 그런 아이라면 엄마가 같이 가줄까? 이렇게 두 가지 아이디어를 내요. 또 어떤 아이들은 왕따를 당해서 말하기도 싫고 말하면 혼내준다 그래서 침묵하고 싶은 아이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세 가지, 네 가지 계속 말할 수도 있어요. 자, 이젠 영희도 하나 해보지.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 문제가 다 해결돼도 날 가면은 괴롭히는 아이가 또 있단 말이야. 다른 반에도. 너희 반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반도 있구나. 다른 반 아이는 엄마가 얘기해주면 어떨까? 이렇게 엄마가 또 아이들 내보는 거죠. 그래서 아이는 한 가지 아이디어도 못 냈지만 엄마가 이미 3개, 4개 내고 그래도 아이에게 아이디어를 하나 내도록 유도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 영희는 어떻게 해보고 싶어? 엄마가 다른 반 아이는 선생님하고 얘기해주고 담임 선생님은 내가 얘기하고, 그리고 담임 선생님한테 얘기할 때 내 노트에 낙서하는 거, 내 연필 없어진 것도 함께 얘기하지 뭐. 정말 좋은 방법이네. 이럴 때 지지해 줘야 돼. 이야, 정말 좋은 방법이네. 우리 영희가 좋은 생각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골했고 현실했고 옵션이 나오죠. 옵션은 뭐냐면 여러 가지 현실을 이야기했는데 그 중에 우선적으로 영희가 어떤 것부터 해보면 될까? 다 해야 되겠지만 제일 먼저 해봐야 되는 건 뭘까? 엄마랑 같이 학교를 가고 싶어. 그래, 엄마랑 손잡고 가자. 자, 간 다음엔 뭐 어떻게 하면 될까? 나는 선생님한테 얘기할 거야. 그렇구나. 그러면 나는 옆반의 선생님하고 얘기해 줄게, 엄마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그 중에 우선적으로 하고 싶은 게 있을 수 있죠. 그러면 엄마하고 손잡고 가는 것부터 이야기할 수 있죠. 그 다음은 순서대로 풀면 되니까. 자, 그래서 선택은 보통은 힘든 현실에도 불구하고 어떤 걸 해볼래? 라고 이야기하고 옵션이 하나가 아니죠. 여러 가지가 나왔죠. 이런 것들 계속 없을 때까지 역시 옵션도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옵션이 쭉 선택들이 나오면 그 중에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뭘 해보고 싶어? 아까 말씀드렸죠. 엄마랑 손잡고 함께 가고 싶어 라고 하면 그것이 will이 되는 거고, 이 경우에는 순차적으로 will 외에도 두 번째는 뭐야? 이렇게 물어보는 게 좋겠죠. 근데 어떤 때는 어떤 코칭 이슈에서는 그냥 will 물어보고 끝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그로우 코칭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코치란 뭐냐? 경청을 하고 판단 없이 아이를 긍정적으로 바라봐주고 또 긍정적으로 바라봐줘야 돼요. 먼저. 그 다음에 이런 그로우 대화를 하는 게 바로 부모 코치입니다. 근데 이 놀랍게도요, 이 부모 코치가 돼서 긍정적인 마음을 갖고 그로우로 대화하고 주로 나는 20%만 말하고 아이가 80% 이야기하도록 하려면 칭찬, 격려, 지지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양념을 깔아야 됩니다. 항상 아이에게는 웃으면서 이야기하고 친절하게 말하고 칭찬하고 지지해주고 격려하면서 이야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칭찬, 격려, 지지는 코칭에 완전히 늘 깔려있는 밑반찬이 돼야 되고 양념이 돼야 되고 바탕이 돼야 됩니다.
그거 없이는 큰 성공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다른 말로는 긍정성이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그걸 다른 말로 한다면 판단 없이 아이의 미래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견인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 번째, 자녀와 대화할 때 부모는 80%로 듣고 20%만 말하고, 아이가 80% 말하고 부모가 20%만 말하고, 그러면 대부분 부모는 귀를 쫑긋하고 듣는. 근데 들을 때 판단 없이 들어야 된다 그랬죠. 아이가 무슨 말을 할 때 무슨 내가 생각을 하면 나의 생각은 선글라스라고 했어요. 이 선글라스를 통해서 내가 듣고 싶은 색깔로만, 아이가 빨간색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이고 노란색, 까만색, 회색 얘기하는 건 듣지 않아요. 그래서 판단 없이 보는 거.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이건 어렵기 때문에 적어도 정말 천재 같은 부모라면 3개월 만에, 아주 훌륭한 분이라면 6개월 만에, 일반적인 부모라면 거의 10개월 이상 노력하셔야 됩니다. 보통은 한 1년 정도 노력할 때 판단 없이 바라봐주는 이런 경청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자,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자녀와 대화할 때 이 대화의 비율, 그리고 경청하는 것, 그리고 칭찬, 격려, 지지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1장의 뒷부분으로 자녀를 위해 부모가 행복해지자라고 하는 건데요. 부모가 행복하다면 자녀는 당연히 행복합니다. 부모가 불행하다면 어떨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아이가 있다면 매우 바람직하겠지만 그런 아이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부모들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불행해도 너만은 행복해야 돼. 그건 말일 뿐이죠.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은 혹시 부모가 불행한데 행복하신 적 있나요? 아마도 없을 겁니다. 따라서 자녀가 스스로 자기주도 학습을 하고 미래의 비전을 따라서 진로를 결정하고 미래를 아주 긍정적으로 좋은 습관으로 좋은 성적을 내면서 잘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이 먼저 행복해지셔야 됩니다. 어려우신가요? 왜 어려울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부모로부터 칭찬, 격려, 지지를 혹시 못 받으셨을까요?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0살에서 막 태어나서 3살까지 부모의 극진한 사랑을 받지 못해서도 현재 불행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여러분, 막 태어난 아이들이 부모는 모든 첫 아이는 부모도 첫 부모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아이도 서툴지만 사실은 부모도 처음이라 서툽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고요. 그런데 아이가 울 때마다 우유를 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온도를 맞춰주긴 하지만 어떤 때는 그 3가지를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울어제낄 때가 있어요. 열이 있네요. 감기에 걸렸네요. 어떤 때는 그렇지도 않은데 또 울어제낄 때가 있어요. 모기가 물었네요. 우리가 알 수 없는 정말 많은 이유로 아이는 울어제낍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즉시 반응하고 해결해 준 아이도 있지만 즉시 반응하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부모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죠. 부모도 잘 몰라서 그런 거죠. 서툰 부모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불안하고 긴장감을 가지고 성장한 아이들은 부모와 애착을 긴밀하게 갖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러분 중에 행복하지 못한 부모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마치 그런 것처럼 지금 0살에서 3살까지는 부모가 그래서 직접 기르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환경에 있다 하더라도 시간의 양으로 아이를 케어하는 것보단 퀄리티, 질적인 관계로 아이를 대면하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오랜 시간 있는 것보다는 좋은 관계의 경험을 많이 시켜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내가 행복해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대부분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본인을 희생하다 보면 육아를 하다 보면 기본적으로 다녀가는 게 우울증이에요. 그게 바로 자녀를 위해서 좀 더 헌신하다가 부모가 불행해진 결과야. 그래서 그렇게 불행해진 부모는 불행한 그 기운 때문에 자녀도 우울감, 불행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고 육아하면서 부모가 우울감에 빠질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스스로를 만드는 것은 일부러 만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지만 지혜로운 것은 아닙니다. 주변의 도움도 받으셔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복해질 수 있는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보면 행복을 위해서는 한 3가지쯤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 중에 첫 번째는 집, 그리고 혹시 직장생활을 한다면 직장 말고 자외삼의 공간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 만약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전업주부라면 집 말고도 나의 공간이 꼭 있어야 된다고 말합니다. 이렇게 제3의 공간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과 갖고 있는 사람은 행복의 퀄리티가 다르고요. 행복의 정도도 다르다고 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제3의 공간을 만들어 보시기 바라고 찾기 바랍니다. 아이들에게 텐트를 집안에 하나 쳐주면요. 거기가 그 아이들에게는 제3의 공간이 되게 돼요. 학교, 집, 그리고 집안의 또 다른 텐트 속이 자기만의 세계가 되는 거죠. 주부들에게는 카페가 될 수도 있고요. 친구들과 수다 떨면서 차 한잔 마시는 아주 작은 동네의 카페나 베이커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만 좋아하는, 여러분이 혼자 걷는 공원의 산책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일주일에 3번 가는 예를 들면 지역의 문화센터 공간일 수도 있고요. 수영을 마치고 배드민턴을 마치고 탁구를 마치고 잠깐 차 한잔 마시고 대화하고는 그런 공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2번째,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여행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이 여행은요, 스트레스가 많은 사람은 홀로 여행도 필요하고요. 가족과 함께하는 여행도 좋습니다. 그래서 정말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라도 여행은 매우 중요한 행복의 조건이 됩니다. 새로운 물건을 사게 되면요, 제일 길어 보이는 게 집이에요. 집을 살면 어떻습니까? 집을 사면 1년이 행복하다고 하죠. 차를 사면 얼마나 행복할까요? 훨씬 짧죠. 한 3개월, 6개월 행복한가요? 보통 남자들은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뭐 좋은 손목시계를 샀다면 아마 한 달 갈까요? 한 달도 못 갈 수 있어요. 그래서 물건보다는 경험을 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두고두고 이야기할 수 있고, 그래서 여행이라고 하는 것도 2번째 조건이 됩니다. 3번째는 뭘까요? 3번째는 어떤 걸까요? 아마도 삶의 바란스라고 저는 이야기하고 싶어요. 예를 들면 삶의 바란스에는
오로지 육아에 24시간 중에 20시간 그리고 4시간만 자.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행하죠. 그런데 4시간 자더라도 1시간은 친구를 만나는 시간이 필요할 수 있는 거죠. 1시간은 취미생활 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30분은 정말 차 한잔 마실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한 거죠. 이렇게 삶의 밸런스라고 하는 건 뭐냐면 육아에 전념하고 있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삶에 쉼이 필요한 거죠. 보통 성인의 경우 예를 들면 육아, 그리고 건강, 그리고 취미생활, 친구, 그리고 예를 들면 가족관계, 예를 들면 부모가 있을 수 있고 자녀가 있을 수 있고 남편이 있을 수 있고 그러겠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내가 속한 커뮤니티의 관계도 있을 수 있겠죠. 그리고 만약에 직장생활 한다면 나의 직장이 또 중요한 삶의 밸런스의 한 영역이 되겠죠. 또 만약에 경제적인 척도, 재테크, 또 은행 잔고 이런 돈에 대한 것도 하나의 요소가 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십자가를 돌려서 4개와 양쪽 크로스 45도를 돌리면 몇 개가 됩니까? 4개, 5, 6, 7, 8개가 되죠. 성인은 한 8개 정도의 밸런스의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이 중에 육아에 올인돼서 아무것도 못한다 그러면 당연히 그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고요. 만약에 내가 CEO라고 가정합시다. 정말 잘 나가는 CEO예요. 그래서 난 육아도 안 하고 오로지 CEO로서 기업만 올인해. 행복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코치들이 CEO들에게 가장 먼저 하는 코칭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밸런스 코칭을 먼저 합니다. 그래서 성인의 경우는 이렇게 십자로 하나, 둘, 셋, 넷, 5, 6, 7, 8가지 정도면 충분히 밸런스가 되고요. 청소년의 경우는 한 4가지 정도만 해도 됩니다. 예를 들면 성적, 건강, 친구관계, 가족관계 뭐 그 정도만 해도 아이들은 삶의 밸런스가 어느 정도 채워진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제 중학교 고학년, 2, 3학년이 되고 고등학생이 된다면 달라지겠죠. 자,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부모가 왜 행복해져야 되는지 정말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부모가 행복한 가정들을 보면 자녀들이 다 잘 돼 있어요. 그리고 맨 뒤에 가서 또 이야기하겠지만 자녀가 행복한 집들은요 부모가 행복한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런데 보세요. 부모가 행복하고 자녀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부모가 뒤에 가서 할 이야기지만 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녀가 행복하다는 얘기는 의식 수준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을 달리하면 사람의 성격과 기질은 이제 곧 할 겁니다만 다르지만 같은 성격이라도 굉장히 긍정적인 것만 나오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같은 성격인데도 꼭 부정적인 것만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걸 결정하는 것을 이제 의식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높은 의식과 낮은 의식은 이런 모든 것을 결정하고 앞서 말한 것처럼 성격과 기질 그리고 오늘날 아이가 보이고 있는 실력과 의욕 그리고 오늘날 아이가 앉아있는 환경 이런 것들이 모두 아이의 자전거로 이야기하자면 앞바퀴인 성격과 기질 뒷바퀴인 의지와 오늘날 보이고 있는 성과 즉 성적이죠. 아이의 경우는 그리고 내가 잡고 있는 핸들 이게 의식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높아야 나머지들이 다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서 자녀를 위하여 부모가 행복해지자 이렇게 외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1장을 마쳤고요. 이제 2장으로 들어가서 자녀의 성격을 알면 성공이 보인다인데요. 먼저 각 장으로 들어가기 전에 각 1, 2, 3, 4장에 대한 총론을 먼저 한번 이야기하고 짧게 각 장들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여러분이 이 강의를 듣고 나서나 혹은 지금 잠시 스탑해놓고 가족과 한번 악수를 해보세요. 남편과도 해보시고 큰아들, 작은아들, 뭐 중간아이가 있다면 중간아이 혹은 뭐 어머니가 있으면 어머니, 아버님, 시어머니 골고루 가능하면 4사람 이상 악수를 해보면 좋겠어요.
잠깐 스탑하고 악수를 하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오셨다고 가정하고요. 여러분들이 악수를 할 때 이 악수의 스타일이 사람마다 다르다는 것을 혹시 눈치채셨나요? 네, 어떤 사람은요, 악수를 아주 세게 잡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약하게 잡고, 어떤 사람은 막 흔들고, 어떤 사람은 전혀 흔들지 않고 조심스럽게 잡아요. 이것도 혹시 오늘 지금 강의하는 이 성격과 기질에 연관성이 있는 것은 혹시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악수도 주도, 사교, 안정, 신중의 악수들이 모두 다릅니다. 요약해서 정리해보면요. 주도형들의 특징은 악수가 이렇게 깊숙이 들어와서 꽉 잡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통령 누군가요? 클린턴은 전 대통령이고, 그렇죠. 트럼프죠. 트럼프가 악수를 가지고 해프닝을 많이 벌렸어요. 왜 그랬습니까? 악수를 아주 세게 하는 거예요. 손을 잡고 놓지도 않아요. 그리고 막 힘주고 흔들어줘요. 이건 뭐냐면요. 이 트럼프가 엄청난 주도형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겁니다. 주도형들만 이렇게 쓱 들어오고 깊이 들어오고 세게 잡아요. 나머지 형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자, 그럼 사교형들의 특징은 뭘까요? 사교형들은요, 손을 잡고 주로 흔드는 쪽에 많이 그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많이 흔든다. 그러면 사교로 봐야 돼요. 근데 쑥 들어와서 꽉 잡은 다음에 흔든다면 무슨 뜻일까요? 주도와 사교가 동시에 있다는 뜻입니다. 아셨죠? 자, 그러면 주도, 사교, 안정은 어떨까요? 안정은요, 전혀 반대입니다. 이 손이 안정형이에요. 그러면 쓱 아주 천천히 들어와서 살짝 잡고 놉니다.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살짝 와서 잡고 싹 놓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부드럽고 아주 조심스러운 느낌으로 그것도 살짝 잡고 노는. 그러니까 자고 있는 사람 깰까 두려워서 손을 잠깐 잡았다 놓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럽고 부드럽게 놓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면 주도사교, 안정, 신중은 어떨까요? 신중은요, 비슷한데, 안정하고 비슷한데 손끝으로 최소의 면적으로 살짝 닫고 가능하면 눌러요. 극단적인 신중형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렇게 살짝 닫고 끝내려고 그래요. 살짝 닫고 끝내려고 그래요. 사교 주도가 깊숙이 들어오려면 이렇게 도망가는 느낌? 제가 흥사단의 회원으로서 그 연말 연초에 이렇게 많이 모여서 상견례를 하는 자리가 있더라고요. 그것을 윤회악수라고 해요. 아마 지금도 흥사단은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데, 윤회악수란 전원이 다 돌아가면서 악수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의 한 3, 40명하고 악수를 하게 되니까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과 악수를 하게 됩니다. 더 많이 모일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말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악수하는 게. 근데 제가 약간 깜짝 놀란 게 어떤 분이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으면서 이렇게 손으로 탁 이렇게 치고. 아까 말했죠. 신중형. 깜짝 놀랐어요. 저도 사교가 좀 있어서 이렇게 좀 잡으면 약간은 뭐 강하지는 않아도 이렇게 흔들어주고 싶은데 이렇게 잡으려고 했더니 이미 놓쳤어요. 이게 바로 신중형들의 특징인데 이게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자, 걷는 모습은 또 어떨까요? 걷는 모습에서도 주도, 사교, 안정, 신중이 다른데요. 주도 어떻게 걸을까요? 뒤꿈치로 꽝, 꽝, 꽝 이렇게 소리를 내면서 걷습니다. 주도형들이 걷는 모습만 봐도 뒤꿈치로 손을 꽝꽝 이렇게 소리를 내고 걷는다라는 특징 때문에 알 수 있고요. 사교는 어떨까요? 사교형들은 보통 소리를 막 크게 내지는 않지만 좀 활기차게 걷습니다. 그래서 힙도 많이 움직이고요. 어깨도 많이 이렇게 걸을 때 많이 이렇게 움직이는 그런 손 동작도 좀 큰 편입니다. 그러다가 아는 사람마다 어머 순이 엄마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이렇게 약간 수다스러운 말도 좀 하죠. 그리고 이런 손 제스처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주도, 사교, 안정은 어떨까요? 안정은 느낌상 이야기하자면 느릿느릿 그리고 양반 걸음처럼 천천히 이렇게 조용히 걷습니다. 이게 이제 안정형의 걸음이고요. 신중은 어떨까요? 신중은
더 조용하고 천천히 걷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났지 않습니다. 소리가 잘 안 들려요. 아주 조심스럽게. 그래서 깜짝 놀랄 수가 있습니다. 신주영이 다가올 때는 손도 많이 흔들지 않아요. 그리고 조용히 걷습니다. 마치 일본 사람들이 걷는 모습을 떠올리면 신중형의 나라거든요. 일본이. 그래서 그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있는데요. 저는 아주 오래전에 국제 NGO의 한국 지부의 임원을 맡아서 근무를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발전시킬 코칭을 전 세계가 동시에 찾아 나섰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린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세계에서 가장 탁월한 프로그램들을 가지고 훈련을 3년 정도 받고요. 1만 시간을 임상을 하다 보니까 이제는 사람의 제스처, 말, 목소리, 표정, 단어, 뉘앙스를 가지고도 그 사람의 성격과 기질, 그 사람의 의식 수준, 그 사람의 의욕과 성취 정도 이런 것들을 바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성공 패턴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 실패 패턴을 향해서 가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배워서 적용하면 이 사람은 크게 성공할 수 있겠다. 이 사람은 오래 걸리지만 반드시 고칠 수 있겠다. 좀 쉽지 않겠다. 이런 노하우들이 몸에 축적이 돼요. 그래서 안타까움들이 많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를 듣고 유튜브를 시청하시고 향후에는 저한테 이제 핸드폰 번호도 아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문자로 문의하시면 제가 피드백을 드릴게요. 여러분의 삶의 문제를 이 삶의 기술 코칭이잖아요. 이걸 통해서 한번 해결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런 성격과 기질을 이렇게 악수하는 모습, 걷는 모습, 외모, 뒤에서 외모를 가지고도 설명할 겁니다만 정확하게 검사하기 위해서는 성격 유형 검사지라는 것을 가지고 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이 검사지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책을 종이책이든 전자책이든 사서 영수증을 가능하면 여러분에게 이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교보문고 온라인에서 구입을 하시면 15% 할인이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볼 수 있으니까 가능하면 교보 온라인에서 이 책을 사시고 영수증을 사진 찍고 제 핸드폰으로 보내시거나 아시는 분은 혹시 모르시는 분은 네이버 카페에다가 네이버 카페에 조견의 코칭학과라는 카페가 있습니다. 한 3만 명 이상 회원들이 활동하고 있는 아주 활발한 카페인데요. 거기에 들어오셔서 가입하고 3급 과정에 초대해 달라고 하면 제가 3급 과정 카페에 이 검사지를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운로드 받아서 사용할 수 있을 거예요.